하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짜 다 좋아하세요. 네네. 너무 잘한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보수 쪽에 계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아유 생각보다 잘하대. 제가 분명히 이번 친구 내가 다 알거든요. 그분이? 네, 다 네. 알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바뀌는 게 여론이 바뀌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네. 우리가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네네. 아우 잘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그젠가요?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협중, 그러니까 중국인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이런 시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비자 입국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천절 어제죠. 어제 또 협중 수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것보다 법원의 판단이 아쉬워요. 그 두 분이 이제 변호사신데 이지은 의원님 법원 판단 보셨어요? 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경찰에서 못하게 막았거든요. 네, 근데 네, 법원에서 네. 이걸 가처분을 받아들여가지고 행정소송을 받아들여서 결국 허용을 해줬어요. 이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요거는 네.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네. 금지 통고, 제한 통고를 할 때는 접수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내. 해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네. 대통령님께서 막 얘기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금지 통고를 한 거예요. 10일이나 넘어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자면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이제 경찰에서는 앞으로 이런 시위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제한 통고를 해야죠. 이런 혐오적인 발언을 못하도록 바로바로 제한 통고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막 앞에서 완전 거의 불안감 조성을 하잖아요. 네네네. 나가 아웃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 바로 뭐죠 저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불안감 조성을 했을 경우는 10만 원 이하의 바로 이제 그 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있거든요. 네.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업무 방해를 한다든지 네.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러면 네. 그거는 업무 방해, 영업 방해가 되니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법원에서 이제 방금 이지은 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3,000명 정도나 모였고 실제적으로 중국 대사관에서도 중국인 신변 안전 보장을 좀 해달라고 하고 뭐 네. 이런 상황에서 다음번에 집회에서는 좀 이런 가처분이 집행정지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너무 비상식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그 빛의 혁명 이런 네네.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전 세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왔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무슨 이상한 뭐 다른 나라 그리고 뭐 극우 같은 이런 모습으로 두 개가 보여지는 게 우리나라의 좀 유리한 것인가 대통령께서도 자해행위다라고 이게 꼭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뭐 2천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국익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네. 특히나 명절에 가족분들하고 좀 풍성한 한가위를 즐기실 것이지 왜 거기 가서 그러고 계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 경제는 이제는 우리나라는 관광객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되죠. 이렇게 10일씩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직장인들이 이제 많이 와서 먹기 때문에 네. 그 직장인들이 싹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 경제는 거기를 관광객들이 메워주지 않으면 10일 동안 그냥 장사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채워줘야 되는데 이거 네. 그냥 내쫓는 거잖아요.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런데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그러니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주호 대변인은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당장 뭐 지금은 멈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좀 기억력이 떨어지나 봐요.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한덕수 총리가 맞아요. 윤석열 때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대대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네. 중국인들에 대해서 관광객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이 공당으로서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언론도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협중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네. 공론하기 전엔 저도 몰랐어요.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게 일반적으로
중국의 관광객들이 와야 우리 상인들도 살고 경제도 돌아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사드 문제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온 손님들을 그런 식으로 내쫓는 저는 사실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살고 있지 않고 관광업에 종사를 안 하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 정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라든지 관광부서라든지 또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경찰 조직이 그동안 너무나 관성적으로 네. 그냥 그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따라갔던 게 아닌가. 네. 문제점을 인식을 잘 못한 거죠. 문제인데 저게 뭐가 문제야. 이럴 정도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혐오 정서를 행정부 내에 너무 부각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따끔하게 잘 지적했고 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아쉽기는 하지만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여기서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저 정말 그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여기서 그 대통령님이 뉴스가 아젠다 세팅의 역할을 너무 제대로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의 역할까지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보통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언론 보도가 나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불이 나게 뭔가 문제를 이렇게 이게 문제구나 이제 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서 대통령이 제일 마지막에 알아요 보통.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아젠다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먼저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이게 정말 리더의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뉴스를 보면서 뭐가 문제구나를 아는 게 아니라 이 국무회의를 보면서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완전 거꾸로 이제 이 아젠다 세팅과 그다음 뉴스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완전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리더의 역할이구나. 무엇이 사회의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세팅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이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년에 딱 요맘때 네네. 태국에서 한국 불매운동하고 혐한 시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태국의 관광객 거의 1순위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이런 게 유튜브에 돌면서 우리 태국 가지 말자 막 이래버려가지고 태국이 바로 정부가 조치를 취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잘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도로 혐한시가 일어나잖아요. 네. 중국에서 반발이 나와요. 보통은. 근데 왜 안 나오겠어요? 대통령이 강하게 나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하냐 이러니까 중국 정부도 그리고 중국 국민들도 더 이상 반발을 안 해요. 만약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광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니까 중국 정부나 중국인들도 그럼 뭐 대통령이 저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간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 이런 뭐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행정 경험이 중요하고 노하우가 중요하고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같은 경우는 저기 농협 강남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다 이러니까 이거 합리적인 가격이네. 이게 보통의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인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협정 시위를 한다고? 야, 그러면 우리 그 관광업에 종사하는 식당, 그다음에 기념품 종사업자들이 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아주 밑바닥부터 민원을 듣고 그 험지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해결해본 그 경험과 노하우 차이가 그렇게 크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여기 중간에 근데 이지은 위원장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네네. 이게 이게 누구야? 산티님이나 산타님. 네. 읽어주실래요? 이지은 위원장님 마포대로 플라타너스 가로수 이거 살려주세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네네. 이게 이제 마포구에는 마포구청장이 있는데 네, 국힘 그거 출신의 국힘이죠. 네, 국힘 맞아요. 출신의 마포구청장이에요. 국힘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마포대로에 플라타너스가 엄청 잘 자라왔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거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자르고 소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요? 예, 왜 소나무를 그러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도시에 가로수를 심는 이유는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늘을 많이 만들어서 네. 도심의 온도를 여름에 이제 한 1, 2도 정도 낮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네, 네. 플라타너스는 잎이 넓잖아요. 네, 그리고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자라야 돼요. 그렇게 잘 자란 플라타너스를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잘라버리고 거기 소나무를 다 심은 거예요. 근데 소나무는 침엽수잖아요. 네, 침엽수죠. 잎도 없는 데다가 너무 얇고 적은 데다가 다닥다닥 심어가지고 지금 다 갈변을 하고 죽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소나무를 심었지? 라고 하면 이 소나무 농장이랑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쪽에는 이제 옆에 어떤 건설업체가 그 건물을 하나 큰 건축물을 하나 지었는데 네. 그게 작년에 3번의 붕괴 사고가 있었고 7명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잘 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네. 또 이제 소나무를 기부를 받은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기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또 몇십 줄을 또 네. 거기다 또 이제 나무를 다 자르고 소나무를 심은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소나무는 송진가루 때문에 사람들이 알러지도 많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2차 구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포 구민들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소나무라는 그 품종 자체가 가로수에 잘 맞지가 않아요. 잘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나무가 사실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막 가로수로 심은 왜냐하면 이 가로 대변이 막 매연도 있고 맞아요. 환경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가로 등빛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살려내면 막 영양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로수로서 뭔가 은행나무나 플라타나스처럼 잎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네. 뭐 공해에 강한 것도 아니고 잘 자라지를 못한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원예 학자들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 없이 이런 정권 말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 저 매우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나무는 극양성이어가지고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마포대로는 초고층 빌딩들이 옆에 다 있어요. 햇볕이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들어요. 거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세우겠다고 하니까 지금 다 죽고 있는 거죠. 갈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구청장 한 사람이 이런 참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뭐 이게 주민들이 어쨌든 이지은 의원도 열심히 반대하고 뛰어야 있는 거죠. 되고 네네. 또 이거 바꾸려면 결국 지방선거를 잘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얼마 네네. 남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자, 이준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 출신 이지은 위원장님, 경찰이 6번 출석 안 해서 네. 통보했다는데 본인은 뭐 어쩌고 국회 출석하고 어쩌고 이러던데 체포영장 발부해서 영장 받아서 집행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찬 게, 저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아니, 네. 개딸이 나를 체포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자기가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기다린 건가? 일부러 그런 것 안 같아요. 나온 건가? 그런 것 이런 같아요. 생각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경찰이 이제 그 전화로 보통 다 조율을 합니다. 네.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올 수 있냐. 뭐 내가 시간이 없다 이러면 저녁도 가능하고 주말도 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6번 했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이걸 한 지가 한 달 정도는 됐을 거예요. 전화로 다 조율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전화로 몇 번 했는데 안 네. 나오더라 이런다고 해서 체포영장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환 요구서를 또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면으로 적어도 3번은 보내야지 네, 영장이 네, 네. 나와요. 아. 이 영장이 나오기도 힘든 겁니다. 전화로 하고 서면으로 보내고 이랬을 거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나올 생각이구나. 나올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러니까 그제서야 영장 신청하고 검사도 청구하고 발부가 돼서 이제 그렇죠.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필리버스터 때문에 기관장이어가지고 국회에 나가 있었어야 했다. 그래서 내가 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직장인들은요 네. 휴가를 내서라도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부르는데 네네.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서라도 아니 주말에라도 나오고 네. 시간을 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온 거죠. 이거 체포영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인데 네. 선거법은 그 공소시효가 맞아요. 6개월밖에 안 6개월이죠. 돼요. 맞아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사건이고 네. 경찰에서는 3개월 이내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숙 태도. 예,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네네. 지금 이렇게 만약에 계속 체포 그러니까 계속 수사 소환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민주당의 뭐 정치적 압력이다 이러는데 이게
경찰이 청구를 해서 뭐 법원 그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서 네. 법원에서 발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발부한 남부지법 영장 판사 그리고 신청한 수사관 네. 그리고 검찰까지도 검찰 영장 청구 검사 모두 3명 다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이렇게. 판사는 안 해요. 아이고. 그럼 판사도 한다니까요. 판사, 한다고요? 판사, 검사, 뭐 경찰 정신이 다. 있는 그래서 거예요? 이분들 며칠 전까지 사법부 흔들지 말라 맞아요. 지키겠다고 그렇게 그런 공격을 분들인데 했더니. 이분들은 수사기관, 뭐 공소기관, 뭐 사법기관 모두를 다 부정하고 있는데 네. 그 뭐 보통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법이 없어야만 살 수 있는 뭐 그런 분들인 것 같고요. 이진숙이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게 일반인 예를 들면 손현보 목사가 일반인인데도 뭐 약간 종교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해서 지금 뭐 우파 정권이 뭐 후보가 돼야 됩니다. 요 얘기 해가지고 지금 구속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선거의 중립성,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뭐 불법 체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데 당시에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네, 그랬죠. 이렇게 한쪽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계속 음해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엄청난 죄인데 그 자기 죄는 모르고 네. 아마도 이게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불법 체포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김주호 대변인 이진숙의 태도를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근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네. 그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개딸이 시켰습니까? 정청래 무슨 로또 맞은 사람 같아. 나 개탔다. 나 대구시장 홍천 확정이요. 막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탄압받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일부러 네. 출석을 안 하고 경찰에 어떤 공권력에 도발을 하면서 아 맞아요. 사실 체포되기도 예, 어렵거든요. 체포되기도 어려워요, 아, 진짜. 솔직히 이런 상황에 네. 체포 영장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오죽했으면. 뺀질뺀질한 게 그러니까 보이고 오죽했으면 나온 거야, 거짓말하고 오죽했으면. 그랬으면은